안녕하십니까. 미래세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장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미래세 마켓뷰의 구필입니다. 올해 들어 이머징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반면 그동안 소외됐던 선진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IMF 총재가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열 신호를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차별화되고 이머징 채권 시장으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등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미래세증권 금융상품 마케팅팀의 홍우태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네, 네, 처음입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사태,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제일 관심을 지금 집중받고 있는데요. 그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글로벌 증시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소요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저희 코스피 증시도 많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외부적 충격이 증시에 가해지면 증시는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를 형성합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위기가 해결이 되고 또 안정되는 모습을 찾게 되면 다시 증시는 급격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머징 마켓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증시 조정은 이러한 외부적 충격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신문지상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긴축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의 이머징 마켓의 증시를 억압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보고 계시는 차트는 MSCI라는 지수 산출기관에서 만들어낸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누적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머징 국가 증시의 수익률이고 파란색 부분이 선진국 증시의 수익률입니다.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2011년 들어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선진국 증시를 보시면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머징 시 쪽에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2011년에 특징적으로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자산시장의 변화가 바로 이러한 이머징 증시와 선진국 증시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빨간 박스가 그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지금 3월까지 현재까지를 보여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표로 봐도 바로 확연하게 어떤 이머징 시장과 어떤 선진국 시장의 어떤 현재 올해 들어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추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과연 이러한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더 조망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선진국과 이머징의 서로 다른 경기 사이클이 놓여져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현재 그런 선진국과 이머징 그 국가 간의 어떤 경기 사이클이 좀 다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기 사이클은 성장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하는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기는 회복과 성장, 그리고 네. 과열, 침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주가라는 요소를 결합해 보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경기에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현재의 경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향후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지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론은 예전부터 많은 이론들이 있어 왔는데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론은 메릴 린치에서 만들어낸 인베스트먼트 클락 모델입니다. 네. 투자 시계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 따라서 경기 국면을 총 4가지 국면으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경기 사이클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 국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쪽 국면 1번과 2번 국면은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3번과 4번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국면, 네. 그리고 왼쪽 1번과 4번은 성장률이 상승하는 국면, 2번과 3번은 성장률이 하락하는 국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먼저 리플레이션 국면을 보시면 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네요. 이것은 경기 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국면인데 국가에서 경기 회복 정책을 쓰면서 인플레이션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 즉 경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 상태, 즉 건강한 경제가 아주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기간에는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생산 같은 측면들이 급격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투자 자산으로는 주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경기가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되면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에 동반되는 어떤 부작용과도 같은 현상인데 성장이 계속되면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지면 또 수요가 증대되고 산업 생산이 늘어나면 광물이나 자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국면이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머디티, 자원, 에너지 혹은 농산물과 같은 커머디티가 유망한 자산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경기는 제 3번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면 국가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이 그러한 정책들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그 전까지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면서 반대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혹은 대출 규제, 지준율 인상과 같은 금융 화폐 정책과 세금을 더 거두는 재정 정책과 같은 긴축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죠. 네. 이러한 국면에서는 커머디티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채권도 역시 유망한 투자 자산이 됩니다. 어쨌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지나면 네 번째 단계인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네. 디플레이션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그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장률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국면. 즉 이 국면에서는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을 형성해서 향후에 경기 부양책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입니다. 네.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유망한 투자 자산으로 채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경기는 네 가지 국면을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일반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 메릴 린치에서 만든 이 모델에 따라서 뭐 선진국이나 이머징 국가 또는 뭐 우리나라가 어디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현재의 어떤 경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향후에 전망하는 데 좋은 툴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저 도표를 보면서 잘 설명을 해줘서 쉽게 이해는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현재의 어떤 그런 국가 또는 이머징 선진국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국면에 한번 넣어보면 훨씬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뭐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의 예를 들어서 네. 한번 이 모델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 보시는 차트가 선진국으로 꼽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이머징 국가인 브라질과 중국을 차트 안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네. 언뜻 보시면 좀 차트가 괴이하죠. 네. 이해하시기도 힘들 텐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축에는 CPI 상승률,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네. 인플레이션을 표시를 하고 있고 세로축에는 GDP 성장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각 점들은 2004년도부터 해당되는 점들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마지막으로 2011년 2분기 예측치까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영역이 이 점들이 최후에 위치한 지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2011년 2분기에 위치되는 곳이죠. 이머징과 선진국이 확연히 좀 다른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고 네. 이머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것을 각 국가의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지금 선진국은 미국과 유럽이 형태가 비슷한데요. 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은 그리 높지 않은 그러한 국면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국면이 바로 리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반면 이머징 국가들은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높은 구간에 진입해 있는 그러한 구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이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의 경기 사이클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메릴 린치 모델로 보자면은 선진국은 리플레이션 쪽에 가깝고 네, 이머징 국가들은 뭐 인플레이션의 뭐 후반부 쪽 뭐 이 정도에 네,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뭐 꼭 그게 일치하진 않겠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경기 사이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러한 경기 사이클과 저희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뭐 궁금해하는 주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역시 경기 사이클에 기반해서 주가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왔는지를 알아봐야 저희가 또 향후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국의 경기 사이클과 주가와의 관계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먼저 차트 설명을 좀 드리면 97년도부터 차트가 시작되고 GDP 아까 살펴본 GDP 성장률 그리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MSCI USA 즉 미국 증시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경기 국면들을 이제 음영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네, 네, 보시면 제 첫 번째 리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GDP 성장률 역시 그 전 수준보다 반등하는 구간을 리플레이션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죠.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이익이 개선이 되고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 기대를 반영해서 상승 국면을 형성합니다. 네, IT 버블 생기기 직전이네요. 99년도, 2000년도면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리플레이션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엔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죠.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하거나 네, 혹은 그 리플레이션 구간에서의 관성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주가는 꼭지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현재 상황은 지금과 같이 물가가 상승하면서 성장률도 급격히 개선되는 상태, 즉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가 충족해 돼 있고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면서 아주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이는 그러한 상태, 즉 리플레이션 구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의 리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주가가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 모두 원만하게 상승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역사적인 데이터로 한번 역산을 해봐도 역시 주가는 리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과 다르게 리플레이션 구간 전에 그 상대적으로 2008년에서 10년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예전의 경우보다 좀 그 급격하게 좀 하락해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금융위기라는 어떤 그런 큰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비해서 급격한 하락폭을 보인 것은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네네. 경기 사이클 상으로도 사실은 그 구간에서는 약간의 침체 기조를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 마치 기름에 불을 붓는 것처럼 아니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더 급격한 하락을 가져온 것이 금융위기가 그 기폭제가 됐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미국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리플레이션 국면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경기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향후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전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흐름들을 보니까 실제로 좀 디플레이션을 거쳐서 바닥을 다져서 지금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에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는 지금 직전의 단계 뭐이 정도 있지 않느냐 이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또 뭐 미국 시장을 보면서 당연히 저희는 또 중국 시장, 이머징 국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 시장도 궁금한데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그 경기 사이클과 모델을 가지고 중국 사이클을 한번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럼 다음으로는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차트는 중국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의 주가는 바로 MSCI 차이나 홍콩 달러로 표시된 MSCI 차이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언뜻 보시기에도 미국의 경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이클의 폭이 중국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중국은 대표적인 이머징 국가로서 고성장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거의 기본적으로 8%, 예, 예, 바닥이 지금 0이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간 건 없다라는 예, 거잖아요. 네. 8% 이상의 성장률을 거의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사이클을 한번 나눠본 것은 이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즉 전년도보다 경기가 내려갔을 때를 좀 더 내려갔다, 하락으로 좀 본 것이고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된 구간을 상승 구간으로 본 것입니다. 네. 이것이 급격하게 상승 중인 브라질이나 인도나 혹은 러시아 이런 브릭스 국가들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네. 굉장히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고 지금 아까 미국과 비교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미국에 비해서 그 하락폭도 적었고 또한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즉 네네.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면서 성장률은 그 이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즉 여기서부터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즉 인플레이션 구간이 조금 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주가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보면 주가는 과거에 인플레이션 때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 중인 중국의 양회, 즉 양회 전국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 네, 네, 네. 거기서 발표된 내용이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8%에서 7%로 낮추겠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중국 당국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예전부터 과거의 발표치와 실제 달성률을 보면 8%보다 약간 높은 9에서 10% 정도 달성이 왔던 것을 봤을 때 그렇죠. 저희가 향후에는 7%보다 약간 높은 8이나 9 정도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국면별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률은 떨어지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이미 많이 지나고 사실 새로운 국면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긴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떤 정책의 방향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어떤 분배 쪽에도 좀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보다도 뭐 이렇다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 증시 뭐 중국을 비롯한 저희가 가졌던 어떤 계속 견지해 왔던 긍정적인 투자 전망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머징 마켓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 전망은 네. 2011년도에 글로벌 유동성의 증대가 결국은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갈 것이다. 모든 미국과 선진국을 비롯한 매크로 변수들이 그러한 방향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긴축 정책 때문에 조정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가 연초에 가졌던 어떤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을 던져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향후에는 그전까지 브릭스 국가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전방위적인 투자가 조금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세밀하게 바뀔 것이다. 즉 차별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 사이클로만 설명하자면 중국이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지만 저희가 다른 요소, 즉 정책적 변수를 고려한다면 그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와 전국민 인민대표회의, 즉 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점이 말씀하신 소득 재분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기존에 성장 일변도로 오던 중국이 이제는 성장률을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소외됐던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나누어 주자. 그렇게 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 산업을 선정하여서 그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서 투자를 좀 더 강화하고 네. 해외의 어떤 인력들을 유치를 하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시면 임금 인상되는 추세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위안화 절상도 용인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진행 중인 중국을 비롯한 다른 이머징 마켓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중국에서 진행 중인 하나의 정책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봐야 할 정책 변수는 바로 미국의 경우입니다. 네. 미국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희는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회복 속도는 분명 회복은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빠르지 않고 또한 버냉키 회장은 3차 양적 완화 정책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출구 전략의 시기가 좀 이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6월에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되더라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혹은 그냥 유동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이미 증대된 글로벌 유동성은 결국은 성장성이 높거나 네. 혹은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머징 마켓으로 다시 유입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정책 변수에 비춰본다면 이머징 증시가 지금처럼 조정을 계속 할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가지고 어떤 그 글로벌 어떤 그 펀드 자금들이 실제로 이머징 마켓과 어떤 선진국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그 투입되고 있는 그럼 뭐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더 벌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자금 흐름을 한번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머징 마켓 주식형 펀드 자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또 선진국의 주식형 펀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네. 2009년 3월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 마켓에서는 급격한 상승 후에 2011년 들어서 조정을 받는 모습, 즉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고 네. 선진국 시장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이머징 마켓으로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선진국으로는 자금이 유출이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죠. 네. 이머징 마켓에서는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선진국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자금 흐름 때문에 이머징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어떤 그 투자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이동해 가는 거 아니냐. 이머징 마켓이 좀 더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어떤 자금의 글로벌 자금에 있어서 글로벌 자산 배분에 있어서 밸런스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머징 마켓으로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글로벌 펀드 자금이 유입되어져 왔습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면 네. 결국은 과열을 일으키고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약간 꺾여 내려가는 모습, 또 선진국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완만해진 곡선으로 두 개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러한 어떤 균형점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너무 급격하게 벌어졌던 어떤 자금의 투입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균형을 찾아간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어떻게 좀 촉발된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어떤 그러한 변수들이 네. 이머징 마켓의 경제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또 성장을 향한 방향을 다시 잡아준다면 네. 글로벌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다시금 유입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머징 마켓에서 편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자산 배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게 되면 이머징 마켓으로 좀 균형, 지속적으로 좀 어떤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기존까지는 이머징 마켓으로 한 방향 쪽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머징에 대한 정보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했다고 할 수가 있고 네, 또한 그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모든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향후에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좀 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즉 이머징 마켓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곳에 포커스가 돼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볼 수 있는 투자하기 유망한 그러한 섹터나 어떤 부문은 무엇이냐면 중국의 정책적 변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양회를 통해서 좀 더 소득 재분배 정책, 즉 소비 쪽 네, 그리고 내수 쪽에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부문이 이러한 쪽의 혜택을 받겠느냐? 중국이 소비하는 제품이 꼭 자국의 제품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입도 늘어나고 또 임금이 늘어날수록 그러한 수입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문에 투자를 하게 되는 선진국 마켓들의 여러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중국 내수가 팽창할수록 좀 더 많은 산업과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대 성장 산업으로는 전기 자동차나 네. 신재생에너지, 네, 네. 또 환경보호 산업, 바이오 산업, 신소재, 차세대 IT, 또 첨단 장비 이러한 산업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쪽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차별화되고 향후에 투자 전망이 좋은 그러한 투자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뭐 7대 그 성장 산업군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책 변수에 의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뭐 이런 산업군을 잘 찾아서 네,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뭐 전반적인 저런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네, 어느 정도는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저희가 향후에는 조금 더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포커스된 투자, 차별화된 투자를 이머징 마켓에 적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 마케팅팀 홍우태 연구원 모시고 경기 사이클에 따른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 분석 그리고 향후 투자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3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준금리는 최근 물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인해서 25bp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금리 자체보다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표 내용을 유심히 들어보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